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파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이제 반등이 양지수 모두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전일 대비 0.23%, 코스닥 지수가 1.9% 상승하면서 다시 700선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지금 하락 끝자락인가요?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또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인데 시장 네.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이게 뭐 이제 기관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네. 어제부터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기관이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이라서 지지가 좀 형성될 것이다. 뭐 이제 더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느낌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네, 외국인들 매도는 오늘도 많이 나왔어요. 뭐 네.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7,500억이 나왔거든요. 네. 많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 이런 쪽에서 지금 거의 다 받아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들도 5,700억 넘는 그런 순수 물량을 지금 투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시장이 그나마 잘 버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온 이유는 5월 28일 오늘이죠. 이제 네네. MSCI 중국 지수 편입 확대에 따라서 네네. 이제 국가별 이제 비중들을 이제 재조정하는 네.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까지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뭐 네네.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네. 이거는 뭐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적절한 수준 안에서는 이제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은요. 네네. 기관들이 일단 방어를 하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이제 끝날 수 있는 타이밍이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있다라면, 주가의 어떤 하락세가 더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는 환매를 좀 들어가야 된다. 공매도의 환매는 이제 되사서 갚는 그런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해야 네, 되겠죠. 매수로 들어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 또 전 저점 근처에 진입하는 모습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장이 저점권에서 좀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오늘 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에서 환율도 이제 한 6일째 하락하다가 다시 네. 잠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 시장도 그렇게 뭐 염려할 만한 시장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죠. 뭐 네네. 환율도 어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긴 하지만 네네. 이게 또 한 방에 훅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갔다가 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이 좀 나오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이런 형태의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이격을 좁힐 때까지는 서서히 이런 변동폭을 하방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네. 현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또 한 가지 이제 중국 위안화 쪽인데요. 네네. 인민은행에서 얘기가 지금 있었죠. 네, 네네. 위안화 인민은행 쪽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평가 절상이라는 것은 이제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네네. 환율을 내리겠다. 네, 네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런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려가지고 뭐 무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랄까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형태는 묵과하지 않겠다. 즉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나온 부분인데 중국이 오히려 여기다 대고 평가 절상을 해버리기 때문에 환율이 밑으로 팍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장중에 쭉 빠져버렸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나 미국하고 싸우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네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뻘쭘해지는 그런 내용이 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니네 환율 올리면 싸울 거야? 그렇게 했는데 네 우리 평가 절상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네, 그렇죠. 네네 뭐 싸움 자체가 안 돼 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 절상을 통해 가서 환율을 좀 낮추게 되면 외국인 자금들을 그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좀 이런 쪽을 좀 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나라 환율은 위안화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하락의 기운들을 더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은 많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음. 이런 그 외국인들의 매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금주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에 대한 이벤트도 오늘 내일 정도 금주 네. 정도만 하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덩달아 환율도 좀 이제 소폭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그런 흐름들은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또 뭐 덩달아 이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좀 좋은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이 있는 네. 날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좋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팟빵에 종목 진단을 의뢰해 주신 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네. 부자님께서 의뢰하신 종목인데요. 코롱 티슈진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지금 인보사 허가 취소가 나왔어요. 네네. 네네. 이게 오늘 가장 큰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오전 중에 제가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시각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나왔죠. 인보사, 그 허가 취소를 하겠다. 이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지금 얽혀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이 코오롱 그룹 전체에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 성분은 바뀌지 않았다. 그냥 표기가 잘못된 것이다. 네네네. 뭐 아니면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일관했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그 정도까지 얘기했다라면 믿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뭐 하방에서 매수를 더 했다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나갔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완전히 그게 사기다라고 이제 밝혀지는 상황이 되는 거라면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 또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대외 신임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코오롱 그룹이 지금 바이오 쪽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된 게 이제 거의 한 20년이 되어 간단 말인데, 네네. 이 20년 동안 이 바이오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서, 이 인보사에 그 투자한 연구 개발 비용을 하더라도 약 2천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인보사가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면 그 연구 개발비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게 허가가 취소가 돼버리면 그냥 이건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그대로 그냥 비용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2천억 원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손실로 잡힐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말에 들어간 자본 총액이 네네. 3,600억인데 네. 2천억 원이 손실로 처리가 된다라면은 자본 잠식이 50% 되네요. 이상의 자본 네. 잠식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티슈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들어갔어요. 네네네. 네, 오늘 이제 인보사 허가 취소가 나오게 되면서 코오롱 티슈진하고 생명과학하고 둘 다 이제 거래 거래 정지가 정지가 됐었죠. 떨어졌는데 네네. 그중에서 이제 티슈진만 거래 정지가 내일도 연결이 됩니다. 계속 연결이 되는데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네. 이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할 수가 있었던 게 이게 계속 적자가 유지가 돼 있었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적자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지금 요 인부사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 내용이 더 크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내용들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인보사를 판매하면서 받았던 그런 로열티, 기술 수출금 네네. 이런 것들도 다시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그렇죠. 되고 네네. 또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익금들을 생각했던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내용이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굉장할 거로 생각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악재가 워낙 세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악재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더 나쁜 악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악의 악재죠. 네. 네네네. 이거보다 더 나쁜 악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보다도 더 나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면 뭐 기술적인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뭐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뭐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관망세만 좀 보셔야 되는 거라서 네네. 코오롱 그룹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밀렸을 거예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이 이제 티슈진하고 생명과학이죠. 코오롱 생명과학인데 코오롱 생명과학은 아직 거래 정지가 이제 내일이면 풀리는 부분이라서 주가가 한 번 더 출렁거릴 거 생각되고 있고요. 티슈진은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네. 달라지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벌었다고 볼 수 있어서 네네. 생명과학보다는 티슈진이 오히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어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냥 일단 상황을 조금 더 관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은 판단해 볼 수밖에 없겠다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손실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아래쪽에서 반등이 나올 때 뭐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실어본다든지 그런 평균 단가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응이 나온다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이제 많은 비중이 아니라 적은 비중이실 경우에는 그냥 놔뒀다가 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응 전략을 다시 짜는 게 네네.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워낙 강력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 이런 변동성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성분을 표기를 잘못한다거나 속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왔을 경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데 그런 네네.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해놓고 시시해서 결국은 또 문제가 터지게 만드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TC유진이랑 코오롱 그룹 자체적으로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이렇게 뭐 또 소액 주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또 소송도 그렇죠. 지금 간다거나 뭐 그런 형사고발도 네네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네 네. 그렇게 들어가 사실 버리니까 이 정도면은 그룹의 입장을 믿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일 거라고 엄청 생각해요. 배신감을 가지게 네. 되죠. 네. 실제로 기업이 얘기했던 대로만 됐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상황은 안 오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 자체를 완전히 속여먹은 거고 중간에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다 밝혀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네네. 이것은 완전히 사기라고 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함으로 내서 주식 투자를 건전하게 생각하고 기업을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는 상황이다 보니 네, 네. 정말 이런 경우에 비중을 잘 분산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뭐 잘라버리거나 그냥 한번 실패의 경험을 하나 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 항상 고민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비중은 네네.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이제 뭐 우리는 아주 소량만 담잖아요. 그렇습니다. 1%도 네네. 되지 않는 그런 네네. 소량만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연습하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억 부자님도 소량 담아 놓으셔가지고, 일단은 뭐, 소주 한 잔 크게 사먹었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친구분께서 네, TC중에 같이 이제 손해를 봤는데, 손해 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계신다고 하시네요. 네. 이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 네. 치료제죠. 그러니까 이 인본사 같은 경우가 세포 치료제 쪽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그게 취소가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그런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것이 올 것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반사 이익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보사가 워낙 강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가 이게 확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자리를 대체할 만한 품목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네. 지금 보면 뭐 줄기세포 하면 유명한 것도 많이 있죠. 뭐 메디포스트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파미셀 음. 뭐 이런 기업들 네이처셀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 솔루션도 있는데 줄기세포주들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놨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네네. 일단 뭐 남의 악재는 나의 그 기쁨이나 행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업은 이제 그 뭐랄까 역사가 좀 짧죠. 네네. 작년 8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었네요. 역사가 좀 짧은데 뭐 이렇다 할 만한 하락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었던 모습이거든요. 네. 보통은 주가가 상장을 하고 나면 신규 상장을 하고 나면은 이런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들 쏟아내는 흐름이 나타나서 한 번 정도는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네네. 뭐 5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하락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이게 흐름상으로서는 크게 하락했다고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시점 들어가시는 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뭐 일단 지지선 때는 뭐 4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위쪽에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4만 원이 이탈하는 자리가 된다라면 매도 의견을 통해서 반드시 리스크 관리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비중이 너무 많아요. 70% 갖고 계시다고 네. 하시니까. 네. 반등이 나오는 것은 나온다 하더라도 비중이 많은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이란 것이 뭐 당장 내일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은 것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친구분이 그렇게 들어가셨다고 해서 절대로 따라 들어가시지는 마시고요. 표현이 좀 거칠게 좀 해주셨는데 비중 많으면 항상 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반대로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항상 공존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뭐 친구분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만, 안 받아들이시더라도 같이 따라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네. 비중 조절 잘 하셔서 4만원 지지 라인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화웨이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 화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고위 관료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화웨이 부품을 우리에게 좀 부품을 조달을 좀 해달라고 해서 네, 말이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반사 이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좀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화웨이가 우리나라에서 그 사들여가는 부품의 그 규모가 네네네. 연간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상당한 규모죠. 뭐 미국에서도 13조 원 정도 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만큼 많이 산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 일단은 미국이 화웨이를 계속 그 압박하는 과정에서 그 뭐 우방국들, 뭐 영국의 회사라든지 뭐 일본의 회사라든지 이런 네네.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음. 지금 그 화웨이를 제재하는 데 동참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네네. 애플 이런 데서 전부 다 이제 완전 막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웨이 입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어떤 제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뭐, 근데 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조차도 디램 반도체 뭐 이런 네. 거 안 팔겠다.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안 팔겠다 이렇게 되면 네네네네. 진짜 얘네들은 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뭐 휴대폰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상황 전혀 그렇죠. 만들 수가 없네요. 네. 그럼 뭐 칩셋이라든지 뭐 그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그 구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이게 있지만 성능은 좀 떨어진다. 네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제 뭐 화질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메모리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안 된다 그러면은 화이로서는 정말 그 털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만 벌써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3명이나 오죠. 네네네네. 네, 월요일에 한 명 왔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인가 내일인가에 그 공안부 네네. 부부장이 옵니다. 네.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충칭 시장이 또 오는데 아이고야,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목적은 와서 이제 뭐 산업부 장관도 만나고 서울시장도 만나고 이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뭐 한중간 경제 협력 잘해봅시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그거 일정 끝나고 바로 대기업 총수들 만나러 가요. 그렇죠. 뭐 그게 네, 그게 또 네.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네. 제발 팔지, 우리한테 이제 그런 것들 제재에 동참하지 말아달라. 네네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게 굉장히 결론 내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런 그 관련 그 사람들을 좀 보니까, 네.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인다. 아, 지금 뭐 다 네. 동참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발을 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지금 그 화웨이 쪽에 휴대전화와 부품을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거래 중단을 하는, 즉, 미국의 요구를 응하는 것이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계속 화웨이 쪽에 납품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얘기를 했었네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일부 기업은 화웨이 그쪽 사람들한테 부품 공급 중단할 계획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네네. 뭐 이런 메시지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쪽을 따라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 쪽으로 안 따라갔을 경우에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결정 난 게 쪽으로- 아니고 지금 그렇게 이제 그 기사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결정을 한 건 아니죠. 왜냐면은 아, 이거를 깜짝이야. 기업이 결정할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정부 쪽에서 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근데 기업 쪽에서는 걱정 말아라고 했지만 정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면 정부하고의 어떤 그 이해관계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서 좀 굉장히 민감한 상당히, 네, 부분인데요. 어려운 네.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화웨이를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확실하죠.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다른 부분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어서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화웨이 쪽 부품에 그 공급하는 것을 이제 거래 중단하겠다, 네. 안 해주겠다 그렇게 된다면 불매 운동이 또 반대로 일어나게 돼서 아, 네, 안 좋은 상황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서 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더 관망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그렇게 네. 보면은 뭐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여전히 매수를 네. 하셔는 안 되는 그런 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하이닉스는 근데 뭐 휴대폰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좀 더 낫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판매가 네. 이게 사실은 주잖아요. 하이닉스 맞습니다. 같은 거의 경우는. 뭐 거의 완전 네. 이제 올인하고 그리고 있는 뭐, 상황이라서. 네. 화웨이 쪽으로도 또 많이 이제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내용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겠죠. 네네네. 오히려. 네. 그래서 이거 하이닉스는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성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고, 네. 악재성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망. 하이닉스도 여전히 뭐 지금은 관망세지만 지금 추세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야, 두 종목 다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선택이 기로에 서 있는 힘드네요. 과정인데, 네. 정말 뭐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시장이 네, 전체적으로 하락이 많이 한 부분이고, 시총 1, 2위 하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진짜 애매모호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빠 주식학교 팟빵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전에 이제 시세가 많이 났던 부분에서 비중을 좀 많이 축소하라는 말씀을 좀 꾸준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 네네. 의도치 않게 또 하웨이 사건이 터지면서 더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라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뭐 가장 큰 시총 1, 2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좀 또 5G를 안 볼 수가 없네요. 하웨이 쪽이고 네. 국내 또 가장 또 핫한 이슈가 5G에 대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KMW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20% 정도 급등했네요. KMW가 지금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네네네. 그래서 네, 이 5G에 관련된 내용들이 뭐 앞으로 투자도 더 확대될 것이다. 어쨌든 5G 시대로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시장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망이 되면서 이제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내용도 실적이 많이 좋을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인데 여기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더 올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2분기에도 깜짝 실적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목표 주가를 더 올렸는데 네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좀 네. 옛날에 많이 보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네, 맞아요. 네. 증권사에서 더 간다, 목표 가격 정해줘 버리면은 이게 거기가 상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이거 네, 그래서 증권사에 손 안 지금은- 대야 되는데. 네네네. 네. 이 삼성전자도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도 맞아요. 뭐 목표 주가 400만 원 간다고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나기도 했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예전에 2010년도, 11년도 그때 삼성전기도 집 팔아서 사야 된다 그러더니 그 자리가 그냥 고점이 돼가지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올라가긴 했어요. 더 올라가긴 네네네네. 하는데 음. 뭐 이런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목표 주가 나왔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단기적 상투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어쩌면 지금 벌써 음. 단기적 상투에 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을 계속 축소해 나가시거나 네. 차익 실현을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부 차익 실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신규 접근 들어가시는 분들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규 접근 하지 마시고 네 매수할 자리는 지금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할 자리만 체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뭐 네. 장이 좀 찌글찌글할 때 강하게 나가는 놈들을 테마가 붙어서 가는 아이들 그리고 급등한 이쪽으로 막 종목들을 몰리죠. 네. 예, 어떻게 보면은 또 여기서 또 내려오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네. 익절을 하고 조금 비중 줄여보라고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실까? 왜 좋은데 왜 이 테마밖에 그죠. 없는데 그럼 이 이거 말고 네. 또 뭐 하냐 이렇게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 또 가장 또 위험한 부분이라서 역발상 맞아요, 구조로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몰린다는 거죠. 오늘 20%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더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뭐 밑에서 비중을 실어서 가셨던 분들은 이제 비중 일부 정도 축소해 보시는 그런 전략을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KMW 그렇게 봤고요. 마지막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5G 관련 종목인데 네.
RFHRC라는 종목이네요. 요거는 조금 다르죠. 네네네. 5G이긴 한데 이게 주가가 최근에 좀 폭락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화웨이 쪽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웨이 쪽에 이제 제재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힘든 상황이 좀 돼서 5월 되었다라고 15일 이후에 거죠. 그냥 쭉 빠져버렸어요. 네. 네네네. 그게 이제 화웨이 사태 때문이고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분석을 좀 다시 한 내용이 좀 있어요. 화웨이 쪽에 매출이 발생을 많이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네. 화웨이 쪽 대상 매출에 어떤 그런 장비들이 들어간 건 맞는데 네네. 화웨이 쪽으로 팔아먹는 이 제품들의 약 70% 정도가 네. 중국 내수용이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바깥에 대외용으로 그 만드는 부품을 네네네. 여기서 납품했다고 그러면은 무역 분쟁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근데 네네. 뭐 내수용이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다 사용하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무역 전쟁이 아니라 맞아요, 뭐 맞아요. 핵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이런 5G의 어떤 영향들 막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RFHIC는 오히려 수혜를 보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네네. 그 문제는 이제 회사가 살아있을 때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화웨이가 살아있으면은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네. 만약에 이제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이 계속 장기화돼가지고 미국이 아주 화웨이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네. 되면은 네, 그럼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네네. 화웨이의 리스크가 너무 과도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적 상승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네. 상승 몇 개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5G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붙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내용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 더 상승하면 저항이 강력할 것 같습니다. 네네. 13만 원대, 29,000원대 저항이 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가 단기적 차익 실현 생각해보는 자리가 아니겠나 생각되고요. 네네. 신규 접근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나을 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월 15일, 15일 전주죠. 그 전주 부근에서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던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조심을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까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화웨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종목 진단 참고 잘 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호는 어떻게 네. 보면 지수가 오늘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네네. 올 어떻게 보면 올 한 달 계속해서 지수가 조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역발상 투자, 힘들 때 담아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으셔가지고 힘들어 하셨는데 결국은 누가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호는 패닉에 매수하라, 행동하라 뭐 이렇게 패닉에 행동하라. 예. 네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그때가 기회죠. 뭐 네, 많이 맞습니다. 빠졌을 때가 뭐 다들 힘들어할 때 그럴 때 나만 따르게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니까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하시는 게 낫겠네요, 이것도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패닉에 네네. 행동하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패닉에 패닉에 행동하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